오늘의 문화 맛집을 찾아온 곳은 경주시 금성로의 한 갤러리 겸 작업실. 흑과 백, 이 단순한 색상으로 한국적인 정서와 일상 속 풍경을 담아내는 판화의 세계를 만나볼 텐데요. 비교적 뒤늦게 잡은 조각도지만 어느새 9년째 목판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새겨넣는 전지른 작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판화를 하고 있는 전지른입니다. 넷깎이로 시작했지만 지금 9년째 경주에서 고향을 지키면서 판화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고무 판화를 배우며 조각도를 만져봤던 기억들은 곧잘 떠오르지만 판화 작품을 접하는 건 드문 경험인데요. 전지른 작가는 어떤 계기로 판화를 접하고 시작하게 됐을까요? 2013년도경에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제 같이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와 같이 시간 보내면서 물론 케어도 좋지만 너무 이 시간들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판화가 생각났어요. 고등학교 때 했던 판화가. 그래서 판화를 한 50개 정도라도 해서 주변에 자랑도 하고 혹시 뭐 카페라도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벌써 이제 9년 됐네요. 미술이 아닌 영문학을 전공한 전지른 작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다시 찾은 고향 경주에서 판화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조각도를 쥐고 몰입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의 치유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몰입할 수 있게 한 판화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판화의 매력은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이 점점 작가의 생각이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무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판화는 아주 단순한 구도나 그림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판화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맛, 그게 이제 판화의 매력이죠. 또 그리고 흑백이 주는 그런 묘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울림, 이런 것도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작한 목판의 수만 회도 700여 개. 판화로 수차례 개인전을 열고 신라미술대전 특선, 강원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하는 등 전지른 작가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판화를 시작했던 초기에는 주로 이제 인물화에 집중했습니다. 인물화에서 주위의 동네 어른들의 주름진 모습, 또 한국이 가진 그런 특유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광줄이나 기와장 이런 것도 좋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아프리카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진 그런 굴고의 역사도 있고 또 그네들이 가진 어떤 삶의 야만도 있고, 거기서 아프리카를 또 주제로 해서 한 50개 했을까요? 했더니 굉장히 주위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자연의 어떤 한국의 자연이 가진 모습의 카메라를 아주 밀착 접근시켜 갖고 그 모습을 큰 화폭에 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를 넘나들며 판화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전지른 작가. 한 작품 한 작품 마음 가지 않는 것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작업실 겸 갤러리를 열어 누구나 작품을 보러 올 수 있게 운영 중입니다. 그래도 700여 개의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애착가는 작품은 있겠죠? 이 작품은 제가 2013년도에 판화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을 통해서 순대를 파는 아낙 모습인데, 그 삶의 그 애환인 그 장소에서 항상 이렇게 웃음이 있다는 거, 이런 모습이 갑자기 들어왔죠. 우선 흑백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누가 봐도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어떤 여유를 주고 또 편안함을 주고 그런 모습이죠. 뒤에 작품은 백호 제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돌담에 말라붙어 있는 그런 담쟁이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선 산책하다가 포착하고서는 제가 사진 찍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보다시피 아마 점이 수십만 개일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한 3개월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파내면서 저하고 같이 했던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작품이 아름답다, 뭐 그림이 아름답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는 사람 하여금 어떤 삶의 어떤 끝이 어떨까, 또 내 삶의 모습은 어떨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셨네.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전지는 작가의 갤러리에서는 작품 감상과 구매는 물론 직접 판화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판화가 이렇게 정해진 선을 파는 거지만 아주 깊이 있게 밭이 부스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한 필지에 축 힘있게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보는 사람들도 이 칼맛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깊이가 자동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또 이렇게 그려놓은 것에 가깝게 몸을 돌리면서 이렇게 파내야 된다. 전지는 작가의 노하우를 들으며 직접 판화를 배워볼 수도 있고요. 목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프린팅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분이 잘 나오고 힘있게. 아, 좋아요. 종이에 찍어낸 판화 작품은 나무의 빛과 결이 살아있는 목판과는 또 다른 매력을 주죠. 판을 해보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요. 손도 아프고 집중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좋은 점은 일상생활에서 뭐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걸 잊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판화를 처음 접해 보신 분들이 이 판화를 보고 나서 이 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때 그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야, 이렇게 참 다양할 수 있구나. 또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소재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말할 때가 좋죠. 판화의 매력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지는 작가. 조각도 하나로 나무판 위에 섬세한 감성과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흙과 백의 단순한 색상 안에 빛과 어둠, 삶의 희노애락까지 모두 표현해내는 전지는 작가가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펼쳐낼지 궁금해집니다. 작가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미니 판화 제작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외국분들도 좋아하시는데 좀 더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또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집에서 작품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 지금 제작 중인 대형 판화도 좀 더 제가 다양하게 해서 해외 컨텐츠도 출품하고 해서 좀 더 활동 계획을 넓힐 작정입니다. 판화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섬세한 풍경을 담아내는 전지는 작가.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리 연구가 차은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에요 너무 덥고 기력이 그렇죠. 없으니까 정말 입맛이 집을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려놔야죠. 예? 어떻게 돌려주세요, 좀. 그래야죠. 네. 오늘 그래서 시원한 냉채 준비했거든요. 시원하다는 말 자체만으로 그렇죠. 벌써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냉채도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냉채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냉채하면 차갑게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럴수록 기력을 좀 이렇게 보충시키면서 단백질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사태 냉채 준비했어요. 돼지 사태 냉채.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가실까요? 오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고 손님상의 별미로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는 안주로도 그만인 돼지고기 사태를 이용한 냉채 되겠습니다. 집 나간 입맛 찾아오자고요. 네, 돼지 사태 냉채 재료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이 돼지가 부위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네. 그 냉채는 왜 사태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냉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태를 쓸 때는 네. 첫 번째 지방이 적다라는 게 사실은 요리에서 장점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냉채를 해서 먹기가 굉장히 좋죠.
하긴 삼겹살을 가지고 냉채를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냉채를 해 드실 때는 사태, 그렇죠. 예, 사태를 네. 꼭 네. 네, 사태 수술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사태. 사태. 얘네들은 뭐예요? 오늘 이제 사태를 조금 더 담백하고 부드럽게 또 기름기도 조금 살짝 빼주는 네. 그런 이제 재료들을 준비했거든요. 이거는요? 그거는 통계피. 계피. 네, 그리고 토복령, 복령, 네, 그리고 당귀.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돼지의 잡내를 잡아준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제 채소들이죠. 그렇죠. 자, 오이 그리고 파프리카, 새순, 적양파인데요. 오늘 이제 채소 중에는 적양파는 꼭 쓰셔야 돼요. 왜요? 일반 양파보다는 단맛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냉채를 해놨을 때 담백하고 달큰하면서 맛있어요. 원래 네. 냉채는 달아야 돼요. 네. 돼지고기 사태 부위와 적양파를 비롯한 채소 그리고 소스를 위한 갖은 양념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되었는데 뭐 그렇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봤을 때는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화려한 요리라서 네. 힘들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단촐한 재료로 화려하고 멋있는 네. 돼지 사태 냉채 한번 지금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사태는 잡내를 없애줄 계피, 당귀, 토복령과 대파를 넣고 익혀주세요. 사태가 익는 동안 오이, 양파, 파프리카 등의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고기가 다 익으면 한 김 식혔다가 랩으로 꼼꼼하게 싸서 잠시 냉장실에서 숙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어요. 자, 이제 고기도 삶고 야채도 썰었습니다. 네. 고기를 삶을 때요. 냄새 너무 좋죠. 이 계피 향과 맞아요. 하여튼 우리 세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들이 다 이게 오묘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잡내를 정말 잡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보통 우리가 육고기 요리를 할 때 주부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누린내.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잡을 건가. 그러니까요. 네. 아까 세 가지 재료 보셨죠?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에 계피는 꼭 넣었으면 좋겠어요. 계피, 네. 계피 향이 정말 네. 그리고요, 저는 뭐 소금이나 간장을 넣어서 간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수육을 할 때는 된장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을 좀 짭짤한 간을 주는데 네네. 냉채를 할 때는 고기가 담백할수록 소스 맛으로 곁들여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맞네요. 네. 소스 맛을 즐겨야 되니까. 그렇죠. 혹시나 또 고기에 간 배여야 된다라고 뭐 넣지 마시고요. 네. 그냥 고기만 삶아주세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네. 고기를 이제 삶고 나서 저는 이제 연기가 조금 가시고 나면은 바로 썰어서 조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맞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랩에 싸면 우리도 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팩 같은 거 하면 좀 탄탄해지잖아요. 리프팅 효과 있죠. 고기도 삶고 나면은 금방은 수분기가 좀 많고 또 육질도 좀 처져 있고 탄력이 없죠. 예. 근데 냉채는 말 그대로 차갑고 시원하고 탱탱하게 쫄깃하게. 그래서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다가 이제 우리가 쿨링 차갑게 1시간을 하는데 주부님들 혹시 이 음식을 하실 때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먹기 직전 한 1시간 전쯤에 네. 넣어놨다가 드실 때 바로 이렇게 무쳐서 드시면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내일 먹을 것 같으면 좀 넣어놔도 되나요? 충분히 괜찮아요. 예, 네. 콜링. 네. 우리 이 탄력도 왜 콜링 하듯이 그렇죠. 그 냉채에 들어가는 사태도 네. 그 콜링으로 네. 쫀득쫀득 쫀득하게. 리프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차가워진 사태는 껍질 부분을 제거하고 살코기 부분만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점이듯 썰어주세요.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주고요. 준비된 채소에 사태를 넣고 소스에 잘 버무려주면 돼지 사태 냉채가 완성! 여름철 입맛 살려주고 기력도 채워주는 상큼 달콤 냉채!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돼지 사태 냉채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만 네. 요거 하나는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어떤 거죠? 냉채에서는 네. 소스, 아. 네, 소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스에서 꼭 유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좀 깊은 맛을 내고 싶을 땐 냉장고에다가 한 2, 3일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네. 숙성을 시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스를 만들어 놓고 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3일 이상 정도 그렇죠. 숙성을 시키자. 네, 왜 그러냐면 네. 다들 좋아하시는 맛이 사실은 단짠이잖아요. 달고 짜고. 근데 이게 금방 먹으면 단맛 따로
짠맛 따로. 아, 단에, 네, 짠에 이렇게 네네네. 되죠. 근데 이제 숙성을 하면 이게 단짠이 딱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네. 빨리 먹어봐야 되잖아요. 드셔보시죠. 네, 군침이 돌아. 그렇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전체 요리로도 메인 요리로도 손색 없는 돼지 사태 냉채. 담백한 돼지 사태의 쫄깃함, 채소의 아삭아삭함에 단짠 소스가 더해져 무더위를 잊게 하는 맛입니다. 오, 입맛이 쫙쫙.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입맛 반맛 없다? 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나간 입맛이 들어오죠. 네, 이 단짠이라고 했잖아요. 단짠. 단짠의 맛이 정말 입맛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뭐랄까 이 소스를 다 들여 마시고 싶을 그렇죠. 만큼 너무나 맛있었고요. 절대 자극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아까 매실액을 넣었잖아요. 식초가 갖고 있는 맛하고 매실액의 발효의 신맛하고 또 달라요. 소화도 잘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짠과 매실액의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너무 냉채에는 정말 이거만큼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소스는 없을걸요. 새콤달콤하고 짭조름한 그 맛에 소스 네, 맛에 네. 그 고기가 맞아요. 약간 왜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섞여가지고 네, 특히 네, 네. 계피하고 네. 근데 고기를 씹을 때 그 향이 또 살아나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담백하고 아삭아삭 시큼달콤. 네, 네. 여름에 진짜 집 나간 입맛을 네. 돌아오게 해주는 돼지 사태 냉채. 네. 네, 한번 오늘 배우신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밥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할 때 꼭 드셔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네, 잘 드셨어요? 레시피. 레시피.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든든하게 단백질도 보충하고 입맛도 살리는 계절별미 돼지 사태 냉채. 단짠 비법 소스 기억해 두셨다가 올여름 행복한 식탁을 준비해 보세요. 변화하는 미래산업사업에서 직업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인재들의 꿈에 동력이 되어주는 희망찬 시간이 열렸습니다. 미용을 꿈꾸는 남학생들 응원합니다. 모두들 부상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저를 포함한 모든 직업계 고등학생 학생들 화이팅! 열정! 파이팅 넘치는 이곳은 직업계고의 비전을 한눈에 살펴보고 알짜배기 진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박람회.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그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꿈들을 만나보게 될까요? 자, 입구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의 열기와 활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요, 1999년에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 박람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매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직업교육 박람회,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경상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최초로 온오프라인 박람회를 열었는데요. 올해도 메타버스와 함께 어디서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는 정부 혁신 우수 사례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아주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특히 51개 기업체에서 지금 현장에 들어와서 1,755명 취업이 되는 오늘 면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살아있는 정말 효과 있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가 꿈을 찾고 또 꿈을 실현시키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원하는 회사에 취업도 하고 또 앞으로의 꿈도 마음껏 펼치는 그런 축제장이 되길 바랍니다. 섬세한 스타일 연출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올해 K-뷰티아트 페어 대회를 휩쓴 영주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업 비즈콜 부스인데요. 미래의 헤어스타일리스트를 만나볼까요? 자, 영주 동산고등학교 뭔가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야, 굉장히 멋진 디자이너님과 또 굉장히 멋진 손님이 탄생이 됐습니다. 예, 머리 완성본을 딱 본 소감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떤 스타일로 해달라 그랬어요? 쉼표머리 해달라고 했었는데. 쉼표머리, 쉼표 나왔습니까? 네. 나왔답니다. 예. 아니 네. 오랫동안 했어요?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쉼표머리도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미용을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중학교를 들어서고 이제 자기 머리를 만지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헤어스타일을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제 머리. 만약에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미용에 좀 관심이 있다,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의 한마디 해주자면 어떤 말 해주고 싶을까요? 네. 요즘에는 미용사가 미용이라는 게 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쉽게 들어설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남자들도 충분히 멋진 미용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드라마, K-팝에 이어 이제는 K-뷰티가 전 세계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역시 트렌드를 앞서갑니다. 너네 보이게? 자, 뭔가 서로 정답게 뭘 나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 학교 무슨 과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지금 포항과학기술학교 뷰티케어과에서 손톱 케어 관리해주는 거예요. 아, 손톱 케어 네. 관리. 아니 지금 우리 남학생 네. 손톱 관리 중이에요. 네일 제가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남학생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네네. 와가지고 이렇게 네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고 좀 신기해 보여가지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의 손에 네. 본인의 손을 맡겨놓고 케어를 받는 중인 거잖아요. 아, 네네. 소감이 어때요? 좀 새롭기도 하고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잖아요. 네네. 실력은 어떤 것 같아요? 실력은 뭐 수준급인 것 같습니다. 수준급. 네네. 몇 점? 100점 만점에 100점. 이야. 이번에 눈에 띈 학교에서는 골프채를 주인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의 지도 아래 골프를 체험해보는 이 학교. 어떤 곳일까요? 부스마다 활력이 넘치는데요. 활력만 넘치는 게 아니죠. 부스마다 개성이 넘치고 특색이 넘칩니다. 이 학교 궁금해요. 이름부터 들어보시죠. 학교 이름이? 예, 경북 골프경영고등학교입니다. 골프경영고등학교. 어떤 학교인지 이름을 들으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학교예요? 예, 우리 학교는 골프 캐디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호텔리어나 호텔 리조트나 프론트 이쪽에 바리스타 이쪽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뭐 골프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골프가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도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골프 경영 고등학교 생소하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탄탄함이 돋보일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도 즐겨주시고요. 많은 학생들의 진로도 함께 탐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경북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의 하이라이트, 현장 면접관을 살펴볼까요? 올해도 무려 51개의 기업이 경상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궁금하시죠? 자, 지금 이곳은요 조금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을 원하는 우리 학생들, 또 좋은 인재를 원하는 기업들이 만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현장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같이 보시죠. 반갑습니다. 강태우군 추수민군. 일단 강태우군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강태우입니다. 저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역량은 소통입니다. 매일매일 풋살을 하면서 실력이 점점 늘었고 전기과와 기계과와 과 대항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지금 여기는요 뭔가 후끈후끈해요. 우리 학생들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면접의 열기가 바로 이런 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면접 보고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본 것 같아요?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하였는데도 이 분위기 때문에 조금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면접관님들이 분위기를 풀어주셔서 원활하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기 강태호 학생은 어땠어요? 면접 보면서? 네, 제가 준비했던 답변들이 많이 나와서 잘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긴장을 좀 했는 터라 좀 더듬었지 않았나 싶었기도 했는데 면접관님들이 긴장을 많이 풀어주신 덕분에 저는 잘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교육 박람회를 통해서요, 우리 학생들의 열정, 의지, 활기, 더불어서 실력까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갈 우리 경상북도의 유능한 학생들의 앞날을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 박람회,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의 유능한 우리 학생들 모두 화이팅! 2022 경상북도 교육청 직업교육 박람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했는데요.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경상북도 직업계고 학생들, 함께 응원해 주실 거죠? 푹푹 찌는 날씨에 강렬한 태양까지, 더위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시죠? 아우 더워. 이 폭염이 기승하고 있는 요즘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오 그거지. 아 그거예요. 맞아요. 올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갑니다. 본연의 맛과 달달하고 영양 만점의 팥이 듬뿍 들어간 팥빙수. 올여름을 강타할 팥빙수가 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얼음이 제철 과일을 만났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아 꼼짝마 빙수 출동이요. 진짜 더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올여름 왜 이렇게 덥죠? 어떡해요? 날씨가 너무 덥죠?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믿고 한번 따라오십시오. 예? 바로요? 궁금하네. 따라갈게요.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올여름 더위를 책임질 주인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팥! 저희 집 시그니처는 옛날 팥빙수인데, 팥빙수 맛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팥 아닙니까? 팥. 팥이었구나. 팥이었어. 팥빙수의 중요한 포인트는 팥. 사장님은 매일 아침 팥을 삶는데요. 팥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2번에 걸쳐 삶아준다고 합니다. 1차로 삶은 팥물을 버린 후에 또다시 깨끗한 물에 삶아주는데요. 옆에서 공정 과정을 보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긴 시간과 정성이 가득 들어갑니다. 다 익었습니다. 팥이 이렇게 으깨져야 다 익은 거거든요. 잘 익은 팥을 또다시 가마솥에 부어주고 유기농 설탕을 넣은 후 한 번 더 끓여줍니다. 특이하게 가마솥에 팥을 삶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가마솥은 우리나라 전통 가마솥이고, 가마솥에 삶으면 팥이 구수한 맛이 납니다. 좀 궁금한 게 이 팥도 중요하잖아요. 네. 팥은 어떤 팥이에요? 국산팥? 예, 국산팥 100% 국산팥으로 매일 이렇게 가마솥으로 삶아내고 있습니다. 재료도 중요하지만 정성 또한 중요하죠. 빙수의 핵심인 팥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제 팥빙수 주시는 거예요? 네, 동현 씨 따라오세요. 예? 또 어디 가시는 거지? 또 따라오라고요? 제가 평소에 말을 참 잘 듣거든요. 따라오라고 하시면 또 따라가야죠. 와, 팥빙수를 만들다 말고 온 이곳 떡집이었습니다. 사장님, 떡집에 왜 왔어요 갑자기? 이 떡입니다. 떡. 팥빙수에 고명으로 들어가는 떡입니다. 아니 바로 옆에 직접 이렇게 떡집에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매일 신선한 떡을 위해서 맛있게 손님들 드시라고 매일매일 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본격적으로 팥빙수를 만들어 보는데요. 통얼음을 곱게 잘 갈아주고 꾹꾹 눌러 평평하게 해준 다음 우유를 듬뿍 부어줍니다. 정성으로 만든 팥을 아낌없이 넣어주고 활용점정 쫀득한 떡까지 올려주면 팥빙수 완성!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 드는 팥빙수 2그릇이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팥빙수고요. 이거는 흑임자 팥빙수.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빙수를 놔두고 멘트를 하면 안 돼요. 녹아요. 빨리 먹어야 돼. 자, 일단 흑임자부터 빨리 먹어야 되겠다. 흑임자. 녹기 전에 얼른 먹어야 합니다. 흑임자 팥빙수 맛은요? 흑임자. 안에 흑임자 가루 보세요. 흑임자 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소하면서 이 팥빙수 본연의 맛이 더해지니까 요거 좀 상당히 매력 있네요.
드디어 나왔다. 빙수의 원조. 더위를 한 방에 날려주는 이 비주얼. 팥빙수의 중요한 건 뭐다? 팥이다. 네. 전통 가마솥에 팥을 삶은 이 팥빙수 맛 궁금하네요. 얼음과 팥, 떡까지 올려 한 입 먹으면 팥이 엄청 달지 않고 과하지 않은 단맛에 부드러운 이 얼음이 더해지니까 와 진짜 너무 조화로운데요, 팥빙수가. 달달한 팥과 시원하고 부드러운 얼음 덕분에 더위에 지쳤던 몸에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아, 뼛속까지 좀 시원해졌어. 추워. 추워. It's very cold. I'm cold. 여러분, 이곳은 남포동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 SNS에서 핫한 빙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있네. 그나저나 어딨지? 오! 여기네! 찾았다. 다음 빙수집을 찾았습니다. 아, 대단. 이게 다 뭐야? 와. 여기 빙수집이 아니라 과일 가게 아닌가요? 잘못 찾았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는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과일 가게인 줄 알았는데 네. 이곳이 이 빙수 파는 곳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메론 빙수입니다. 메론 빙수요? 와, 저 빨리 좀 먹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 도와드릴게요. SNS에서 핫한 멜론 빙수. 먼저 씨를 제거하고요.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멜론을 퍼냅니다. 오, 사장님. 네. 멜론이 궁금합니다. 멜론이 궁금하다. 도대체 이 멜론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뭐 바다 건너 산 넘어 온 거예요? 네, 저희는 국내산 멜론이고요. 저희는 전라도 나주에 있는 태지 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멜론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다른 지역의 멜론들을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가장 맛있어서 주문해서 고객님들께 맛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멜론을 손질한 다음 닭얼음을 갈아주는데요. 그 위에 멜론 생크림 소스를 듬뿍 올려줍니다. 멜론 빙수의 포인트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 마지막 동글동글 멜론으로 마무리해주면 멜론 빙수가 완성됩니다. 사장님,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요? 어떻게 먹는 거죠? 드시는 거 알려드릴까요? 예. 멜론 뚜껑을 이렇게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멜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해서 네. 멜론 껍데기를 그릇으로 이용해 얼음과 멜론을 덜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와, 일단 비주얼 대박. 보기 좋은 빙수가 먹기도 좋다. 그 맛 궁금하시죠? 먹기 좋은 멜론의 사이즈와 더군다나 아이스크림이 녹아가지고 빙질에 소스를 더해줘서 풍미가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빙수가 입에 탁 들어가자마자 빙질이 좋아서 싹 녹아버리면서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제철 과일과 빙수를 한 번에. 정말 이색적인 빙수였습니다. 와, 진짜 딜리셔스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제철에 있는 여름 과일인 메론을 이용해서 만들면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개발했고 그리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의 반응이 좀 어떤가요? 메론을 통으로 먹는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도 푸짐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 걱정은 끝! 여러분, 올여름 더우시죠? 빙수 드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짠! 날씨 때문에 덥기는 하지만 여름이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빙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조선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와 궁궐의 내밀한 사정이 민간에 유료로 뿌려졌다. 4년 전 지금껏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조선 최초의 상업신문인 민간인쇄조보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냥 우물만 조금씩 파고 있던 그러니까 갑자기 유정이 하나 터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그 20년간의 그런 보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와 귀족들의 인기를 얻다 백일 천회로 폐간된 사정까지 민간 인쇄조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역사박물관. 삼국시대부터 광복 이후 자료까지 영천 지역사와 관련된 각종 문화재와 자료 약 4만여 점이 전시 중인 이곳에서 조보를 입수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영천에 관련된 서지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모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지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이미 눈이 익히 알고 있었고, 오늘 이렇게 서지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 고서 사이트에서 민간 인쇄조보, 민간인들이 만든 인쇄조보에 흔적이 담겨 있는 서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책급질 속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게 우리나라가 100년 전부터 찾고 있던 그 민간 인쇄조보다, 민간인들이 인쇄해서 만든 조보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얼른 매입하게 됐습니다. 지봉 스님이 입수한 조보는 1577년 발행된 신문 8쪽으로 원래 중앙과 지방관청에서 필사본으로만 돌려보던 내용을 민간 업자들이 허가를 얻어 처음으로 인쇄 발행한 것인데요. 조보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정부의 소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사대부라든가 귀족청에서 중앙의 소식을 듣고 싶고, 특히 인사 발령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조보의 역할이 그와 같은 중앙 정부의 소식을 전체적으로 기관과 개인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필사본과 달리 활자로 인쇄된 조보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어 당시 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 중인 민간 인쇄 조보. 선조 10년인 1577년 11월 닷새간 도성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성부에서 이야기가 특히 참 재밌는데, 경성 내에 보면은 소들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은 도로변에 길가에 600여 마리가 전부 다 이렇게 죽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요즘 구제역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임금과 왕실, 인사와 천문 등 다양한 고급 정보들은 이 인쇄 조보를 통해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신문의 가장 의미는 국가가 가졌던 정보를 민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또 배달도 했습니다. 막 이렇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 사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일반 특수한 계층만이 지녔던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글자를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글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 사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많은 대중들에게 무작위로 받아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매체가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민간업자들에게 조보 배포를 허가해 준 걸 선조가 미처 몰랐던 거죠. 이를 알게 된 임금은 불같이 화를 내며 관련자들을 처벌합니다. 선조의 그런 어떤 부족함들이 선조가 가지는 직계가 아니라 반계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반계의 임금이 갖는 컴플렉스, 선조의 컴플렉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의 컴플렉스가 이 속에 일반인들에게 막 팔고 사고 하는 하나의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정보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임금이 화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관계됐던 관련 사람들을 약 30명을 전부 이렇게 구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개월 뒤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 조보를 만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의정부라든가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민간 인쇄 조보는 조판으로 찍어낸 활자본이라 당시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었는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를 통틀어 매스컴의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신문의 역사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독일에서 1660년대에 이것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조보는 1577년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약 한 80여 년에 앞선 그런 기록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 그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 간행됐느냐 하는 측면에서 매일 간행됐으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돼야 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활자를 사용해 상업 목적으로 돌려본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이 조보는 지난 2018년 경북 도문화재로 지정됐는데요. 이 신문을 국가지정문화재로 빨리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최초의 목판본을 만든 무구정광 대다라니, 그리고 또 가장 빨리 금속 활자로서 책을 만들어낸 직지신명,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빨리 가장 빠르게 만드는 신문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실과 중앙정부의 소식을 발행, 매일 신속하게 전달한 조선 최초의 상업신문인 조보. 국가 차원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봅니다. 불타오르네. 쇳불도 구부러진다는 마의 삼복더위, 이대로 질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라면 주목하세요. 보다 건강하고 보다 맛깔나는 여름, 지금 접수하러 갑니다. 오늘도 태양을 피하고 싶은 한 사람. 아유, 더워요 이거? 아유, 더워. 우와, 이 여름, 이 더위, 어마무시하게 덥다는 건 기정사실. 차를 많다 마라.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이열치열 고단백 영양 음식 아닙니까? 벌써 많이들 오셨나 보네. 여러분, 기력 떨어질 땐 똑딱딱딱딱 닭이 최고죠. 몸보신하러 가시죠. 자고로 동의보감에 이르기를, 닭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오장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저항력을 키운다고 했으니 삼복에 닭을 선택하는 건 기정사실이 아닐는지요? 우리 집 닭백숙은 약물하고 닭다리하고 갖은 건강 재료를 넣어서 푹 끓여서 늙어가지고 누룽지가 엎어서 나오는 게 장점입니다. 경북 청송이 자랑하는 닭백숙, 그 비결 첫 번째는 미네랄 함량이 높은 탄산 약수입니다. 비결 두 번째는 푹 끓이는 과정에서 누룽지를 만들어내는 적절한 그 타이밍. 이걸로 향토 음식 대회에서 상까지 받았다는데. 자, 드디어 누룽지 백숙이 차려졌습니다. 어우, 근데 누룽지라서 그런지 구수한 향이 나요. 냄새 너무 좋다. 근데 이 닭이 해쳐 모였습니다. 이 다리는 이 백숙 안에 있고, 요건 뭐예요? 닭 가슴살에 뼈를 발라내고 불고기입니다. 닭 불고기. 이거 닭날개. 먹으면 날아가는 닭날개. 닭날개. 다리, 가슴살, 날개 해쳐요. 뽀글이 최기정, 드디어 닭백숙 영접할 시간입니다. 일단 고소한 누룽지와 부들부들한 닭다리부터 한 입. 여기에 양념이 간간히 밴 불고기를 한 쌈 펴뜨리면 이것이 경북 청송이 자랑하는 닭백숙 티키타카. 이러니 점심때만 되면 문전성시 건강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다네요. 이 여름 백숙으로 누룽지 백숙으로 기력 보충할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아이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우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스트레스 받네. 스트레스 받아. 입맛도 뚝 떨어지고, 아니 뭐 입맛도 살리고, 기분도 확 전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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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나? 아, 없나? 아, 못 찾겠네. 없긴 왜 없어요? 이럴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닭 음식 아니겠어요? 이번엔 화끈하게 도전! 여기저기. 여러분, 역시 입맛 없을 땐 매콤한 거. 이게 진리죠. 이거 아닙니까? 어우, 매콤한 냄새. 좋아, 좋아.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그러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우리 집 닭발은 2대째 50년을 자랑하는 닭발이고요. 순수히 국산 재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그리고 연탄불에 구워서 불향이 아주 강한 아주 맛있는 닭발입니다. 뼈를 야무지게 발라낸 무뼈 닭발. 비법 양념 골고루 입혀 숙성해주고 연탄불 위에 지글지글 구워주면 입맛을 저격하는 닭발구이가 완성된다고요. 맵선 이 비주얼은 못 참지 정말. 스멜. 이야, 상위에 닭발이 올라왔는데 불향이 대단하네요. 이 냄새만 맡아도 매콤하고 이게 불냄새만 맡아도 그 입맛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닭발 옆에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건 닭 목살입니다. 닭의 목 부위를 뼈채 다졌습니다. 예, 그걸 닭발이랑 같은 양념으로 구운 건데 맛은 닭발이랑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시죠. 그럼 지금부터 맛 좀 보겠습니다. 닭발구이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불향을 진하게 느끼는 건데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대로 몇 점 호로로 호로. 쫄깃쫄깃 매콤하고 아주 그냥 화끈한 맛. 여러분, 닭의 목살, 닭 목살은 닭 위, 바로 닭 아래. 닭의 위, 아래, 위, 아래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콤하고 화끈하게 말이죠. 이건 기적. 사실 매콤한 닭발구이 앞에 도망갔던 입맛도 컴백컴. 한 쌈 한 쌈 먹을 때마다 입맛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무아지경이 아니면 뭐겠어요? 어머니 손맛 이어받은 딸이 2대째 사장이 된 닭발집. 현지인만 알고 싶은 맛집이었는데 50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 옛맛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네요. 연탄 닭발구이 추억의 사연까지 놓치지 마세요. 입맛 없을 때 매콤한 닭발이 딱! 삼복도이 닭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건 기적 사실. 든든하게 기력 보충하는 누룽지 닭백숙이냐, 매콤한 입맛 살아나는 연탄 닭발구이냐, 올여름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싶다면 닭으로 정했다.